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대인 공부에 열심인 김현영입니다. 혹시 여름 피서들 다녀오셨나요? 올해는 작년보다 편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지만요. 그래도 아직 해외여행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데요. 그럴 때 저희 유대인 경제사를 보시면서 멀리 미국 한 바퀴 돌고 유대인 친구들을 사귀고 온 것 같은 일종의 대리만족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세요. 무엇보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여행을 도와줄 가이드 두 분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유대인이 어떻게 미국에 상륙했나 이걸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녹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각설하고 주제부터 확인할까 합니다.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내용은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경제적 입지를 키울 수 있었던 계기나 결정적인 사건들입니다. 17세기 미국은 서서히 장악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삼각무역이요? 삼각무역이 뭐죠, 교수님?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삼각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삼각형? 예, 삼각형이 이제 삼각무역이다. 예. 우리나라를 먼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100% 원유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휘발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항공유. 석유를 이제 가져와서 원유를 가공하면 제일 순도 높은 게 항공유고 그다음에 휘발유고 그다음에 등유, 경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지만 석유를 100% 중동에서 가져와서 네. 우리나라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그 가공을 해서 네. 또 이 100% 호주와 중국에 항공유를 수출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1등과 2등을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가 세계 1위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석유화학 제품이 세계 1위일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유를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가공을 해서 중국, 호주, 동남아시아 또 심지어 중동에까지 이 항공유를 팔아요. 그러니까 중동은 석유는 나지만 이 분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가공을 해서 다시 자기들 수입해서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중개무역이나 삼각무역이 바로 이런 것이다. 영국과 아프리카와 또 새로 발견된 미국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삼각무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게 일종의 중개무역이라면 그건 유대인들이 아주 옛날부터 잘하는 주특기 아닌가요? 중개무역하는 거? 맞아요.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이 중개무역에 강했습니다. 다윗 왕 때를 한번 살펴보면 당시 다윗 왕이 정복한 이스라엘 왕국의 땅이 지금 이스라엘 국토의 한 5배 정도로 컸어요. 이렇게 다윗 왕이 국토를 넓힌 데에는 우선 소금이나 철, 구리 광산 등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그 지리적 위치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아시아하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통상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이 만든 이스라엘 땅에 크게 중요한 도로가 3개나 있어요. 바닷가에 해안도로가 있고 그다음에는 산길을 쫓아서 가는 왕의 대로가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 계곡 밑을 쫓아가는 계곡길이 있어요. 이 3군데에 상인들이 다닌 거를 최통행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통행세만 받아도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러한 그 요충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왕이 또 중개무역의 귀재야. 당시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하고 교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말을 사다가 훈련시켜서 군마로 만든 다음에 이건 이집트에 팔고 이집트의 마차는 들여다가 군마하고 엮어가지고 이걸 다시 소아시아에 팔고 이런 식으로 중개무역에 굉장히 능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이 미국에서까지 상강 무역을 펼칠 만한 소위 사업 아이템이 뭘까 싶어요. 교수님, 뭘 갖고 무역을 했나요? 우선 유대인들은 뉴욕 항구를 중심으로 오데오 지방에서 나는 밀과 당시 동부에서 키웠던 그 담배, 연초, 그다음에 저 남부 지방의 면화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유럽에 팔았어요. 그다음에 서인도 제도에서는 당시 사탕수수 농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는 뉴욕 항구에서 밀, 담배, 면화, 그다음에 서인도 제도에서 사탕수수와 설탕과 럼주를 가지고 이거를 영국으로 가. 그 영국에서 팔고 그 돈으로 영국에 있던 기계나 모직물, 면직물, 총 등을 구입을 해가지고 오면서 오는 길에 아프리카에 들러서 럼주하고 총을 주고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를 수입을 해요. 아니, 럼주하고 총을 주고요? 예, 예. 보통 그런 그리고 거 사람을 예. 갖고 와요? 그다음에 모직물 줄 때도 있고, 어머.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흑인들을 사냥한 게 아니고 그 추장들이 모아서 팔았어. 얼마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총하고 그다음에 그냥 럼주하고 이런 럼주 걸 그걸 받고, 받고 그냥 자기 가져가라고? 종족들을 네. 판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서인도 제도 사탕수수 농장에 흑인을 풀어놓거나 그 흑인을 영국으로 가서 당시 리버풀 항구가 그 노예 시장이었었어요. 리버풀 항구에서 팔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영국, 아프리카 이 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러한 게 상강무역이에요. 그 중심이 뉴욕이었었어요. 네. 미국 땅에서 주특기를 살려서 입지를 넓혀간 유대인. 다음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라면 굉장히 중요한 경제단체 아닌가요? 상공회의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경제단체가 이제 세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경련, 전국경제연합이라는 게 하나 네. 있고, 그다음에 SK그룹이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경영자 총단체 이렇게 네. 또 세 개의 주요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게 그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중소기업, 그다음에 1,000명 이상이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러니까 300에서 1,000명까지는 중견기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직원 수를 가지고 이제 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라고 나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뉴욕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공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역할을 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뉴욕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지면서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뉴욕 상공회의소가 또 유대인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뉴욕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공회의소가 생겨난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게 유대인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교수님? 우선 뉴욕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네. 뉴욕은 이제 상업이 발전하고 뉴욕이 발전하고 무역을 지원하는 금융이 발전하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상업인, 무역인, 금융인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야. 즉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뉴욕 상공회의소예요. 그러니까 뉴욕 상공회의소가 이후에 뉴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상 이때부터 유대인이 뉴욕 경제를 이끌었던 셈인데요. 유대인이 앞장섰다고 하니까 왠지 뉴욕 경제도 꽤 빠르게 성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날 이제 전 세계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GDP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22% 정도가 22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22조 달러. 22조,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5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약 한 20배 정도 큰 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인구가 지금 한 3억 정도 되고 한국이 5천만 명, 그다음에 일본이 1억 2천만 명, 중국이 한 14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의 GDP로 기준을 했을 때 뉴욕이 22조, 중국이 14조, 그다음에 일본이 한 5조 정도 되죠. 그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GDP 대비로 했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8위입니다. 한 1.5조 정도 1.5조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1.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6배 정도 많은데 GDP는 약 한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많은 나라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현대에 미국의 가장 강한 세계 1위를 만들 수 있는 이 근본 바탕이 바로 이 유대인이 큰 기여를 했던 겁니다. 1700년도, 1800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기본을 닦고 금융과 무역의 중심을 닦은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뉴욕의 발전에 유대인과 상공회의소가 어떤 기여를 했나요? 홍 교수님. 우선 뉴욕 상공회의소는 뉴욕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1위 운하를 건설한 겁니다. 운하. 이게 상공회의소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1위 운하가 건설됐는데 바로 이 1위 운하 때문에 오늘날의 뉴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 오대어 주변이 곡창지대로 거기서 많은 밀이 생산이 돼요. 근데 그 밀이 뉴욕 항구를 거쳐서 이제 유럽에 판매가 됐었는데 운하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밀의 그 수송비 단가가 10분의 1로 싸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밀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통에 뉴욕 항구의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다음에 운하 주변에 또 철도를 깔았어. 그러니까 이런 곡물들의 운송뿐만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 이제 인력의 교류가 생기면서 그 주변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운하와 강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그게 북부의 제조업 도시들이 돼요. 그래서 이 북부가 남부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오데오와 뉴욕을 잇는 운하와 철도, 그다음에 그 주변 도시들이 생겨나면서 미래 곡창지대이자 제조업 도시들로 이게 큰 게 오늘날의 그 미국을 이룬 가장 결정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흔히 개국 공신이라고 하잖아요. 뉴욕 무역의 개국 공신이 바로 유대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볼까요? 미국 독립전쟁이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경제와 관련이 있나요? 독립전쟁이랑? 관련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관세라고 하는 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2%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모든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약 12%의 평균 관세를 받고 있고 물건에 대해서 판매 가격을 붙이는 게 바로 관세인데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 미국이 영국이 차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출도 안 되고 네.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네. 거죠. 이래서 바로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세금 문제였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야, 그런데요. 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유대인처럼 무역으로 생활하는 민족에겐 악재 아닐까요? 소위 폭망할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 맞아요. 전쟁으로 네. 폭망할 수도 있지만 또 전쟁으로 폭등할 수. 물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 부흥의 어떤 촉진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승패는 사실은 군자금 조달에 달려 있어요. 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단결해가지고 월스트리트를 활용해서 전쟁 자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의 자본뿐만 아니라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자금도 월스트리트가 끌어들였는데 그때 그걸 끌어들인 그 촉매제가 바로 전쟁 채권이 전쟁 채권을 많이 발행해가지고 그 유럽 유대계 자본도 끌어들였거든. 그러니까 그 통해 전쟁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월스트리트는 금융 중심지로서 이제 다시 크는 효과가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에서마저 쫓겨나면 또 다시 방랑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는 그들이 전쟁에도 자발적으로 참전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이. 네. 그래서 당시
조지 워싱턴 장군의 재정 담당 부관도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전선에 총 들고 나와서 싸워가지고 미국의 독립전쟁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 공헌이 상당히 커요. 와, 자발적 참전이라니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너무 고마웠을 것 같은데요. 이거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듬해에 네. 워싱턴 대통령이 그 유대인의 도시를 방문해. 그러니까 유대인의 도시가 뉴욕 말고 또 하나 뉴포트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포트를 직접 방문해서 전쟁 때 유대인들이 음량으로 도와준 게 참 고맙다라고 가서 답례 방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당시 유대인 공동체 중심인 시나고그 랍비한테 감사 서한을 전달을 해요. 대통령이 직접.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이 미국의 터전을 잡자마자 대통령이랑 친해진 셈이네요. 우리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 한국에 와서 초스피드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영국과 미국의 전쟁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잡을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1950년 전쟁이 있으면서 일본이 패망 이후에 일본 경제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 바로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도 혜택을 본 것은 베트남 전쟁이었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또 한국 경제가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를 받았었고 또 이와 같이 경제력으로도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죠. 유대인이 미국 경제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진 덕분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죠? 미국 내 그 정착한 유대인들의 노력이 크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세계 경제사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7세기에 그러니까 스페인 왕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옮겨가면서 네덜란드가 중상주의의 꽃을 피워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던 무역상과 금융인들이 그대로 영국으로 옮기면서 18세기에는 영국의 어떤 산업혁명의 토대가 잡히고 또 영국에서 그 로스차일드 금융업이 발전하면서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 그 다음에는 더 넓혀서 러시아, 아시아, 미국까지 유대계 자본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 이후에 뉴욕을 중심으로 유대계 자본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계 경제사의 큰 흐름이 일종의 자본의 서진 정책이야. 그래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 겹쳐지면서 미국 내 유대인들의 노력과 합쳐지면서 미국에서 큰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또 굉장히 미국이 한 30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300년, 400년밖에 안 된 맞아요. 나라인데 네.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미국에 모인 거죠. 용광로와 같은 인류의 용광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와 같이 용광로와 같은 그 미국과 뉴욕을 만들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기여를 했던 거죠. 끝으로요. 오늘 살펴본 유대인의 경제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교훈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교수님. 우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맨몸으로 건너와서 그들은 비보 가죽 수집이나 대구잡이나 처음에는 몸으로 뛰는 거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어요.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역과 금융으로 진출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아주 치열하고 악착같이 사는 그런 자세가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를 형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교수님.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부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청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을 본받아서 부자가 되도록 우리 교육을 시키자. 자녀들에게 뭐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어릴 때부터 자녀가 부자가 되는 교육.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대한 교육을 좀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부자가 되고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야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부자가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고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동안 수저 계급론이라고 해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말들이 유명했죠.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의 유대인은 굳이 비유하자면 흑수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금수저? 아니요.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겠습니까? 흑수저도 금수저로 바꾸는 유대인의 저력. 다음 시간에도 팍팍 공개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다 함께 외치면서 인사드릴게요.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경제사!